고무신을 팔던 회사가 미친 듯한 사업 수완으로 국내 재벌 7위를 찍은 다음에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운동화 브랜드 프로스펙스로 잘 알려진 국제그룹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믿기 힘든 국제그룹의 성장부터 몰락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그룹은 양정모 회장이 1947년 부산 동구에 국제고무라는 고무신 공장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전 국민이 고무신을 신을 때였고요. 범표 고무신, 말표 고무신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판매되던 고무신은 고무 품질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국제고무공장에서 나온 왕자표 고무신은 이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아서 부산시장을 거의 다 잡고 전국에도 소문이 나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국제고무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탑 고무신 회사로 거듭났는데요. 1960년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공장에 큰 불이 난 건데요. 1960년 3월 국제고무공장에 난 이 화재로 인해 62명이 목숨을 잃고 39명이 부상을 입고 신발 생산 라인의 80%가 잿더미가 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망한 지경에 달했지만 양정모 회장은 희생된 직원들의 장례비, 치료비 등으로 당시 돈 7,264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이름을 국제화학으로 다시 바꾸고 이번에는 고무신 대신 운동화를 만듭니다. 국제화학의 왕자표 운동화는 출시와 함께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양정모 회장과 국제화학은 재기에 성공하는데요. 운동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1962년 국내 최초로 미국에 농구화를 수출하기도 하고 미국 마라톤 전문지에서 최고 품질의 운동화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흥행에 성공한 국제화학은 1973년 회사 이름을 국제상사로 바꾸고 1975년 11월에는 정부로부터 삼성물산, 대우실업, 쌍용산업에 이어 네 번째로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됩니다. 당시 기업들은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기 위해 엄청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대우그룹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수출 기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무역 상사로 지정되기만 하면 은행에서 7%의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7%요? 네, 당시 우리나라가 정말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커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엄청 많아서 이자도 그만큼 높았다고 합니다. 종합무역 상사가 아닌 일반 기업은 이자로 15%씩이나 내던 때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종합무역 상사로 지정된 국제상사는 본격적으로 사세 확장에 나섰는데요. 당시 정부가 제철,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처럼 무거운 원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해 금융 혜택을 지원했는데요. 국제상사는 리바이스 청바지 OEM 업체였던 조광무역, 국내 최초 냉연 강판 생산 기업인 연합철강, 넥센타이어의 모태인 원풍산업 등을 인수하고 호텔업, 건설업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드디어 국제그룹으로 성장하죠. 1980년대 초반 양정모 회장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져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브랜드에 관심이 커진 점을 캐치하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88 올림픽 유치로 스포츠용품 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해 1981년 국제그룹은 자체 스포츠 브랜드인 프로스펙스를 런칭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공격적으로 프로스펙스 마케팅을 하는데요. 프로스펙스는 미국 마라톤 월간지에서 별 5개 등급을 받아 미국 6대 스포츠화로 선정되기도 하고 나이키, 아디다스에 밀리지 않는 신발 브랜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1984년 국제그룹은 서울 용산에 28층짜리 사옥을 완공하고요. 이 건물 전체를 국제그룹 사옥으로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용산 LS그룹 사옥으로 쓰이고 있죠. 이해 국제그룹의 연매출은 2조 원, 수출액은 9억 달러로 재계 7위였고 계열사는 21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국제그룹은 놀랍게도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걷는데요. 1985년 2월 국제그룹의 주 거래은행이던 제일은행은 돌연 국제그룹의 부실한 재무구조 때문에 더 이상의 금융지원이 어렵고 부실그룹으로 판명해 그룹 전체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제일은행이 밝힌 해체의 표면적인 이유는 무리한 기업 확장, 자체 브랜드 개발 실패, 용산 사옥 신축으로 인한 자금난, 건설업 적자로 인해 부채가 자본금의 9배가 넘는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국제그룹은 이 당시에 단기간에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해서 재무구조가 부실했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기업인 국제그룹은 경영난이 심화된 상태이긴 했습니다. 국제그룹이 좋지 않은 재무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해체 이유는 양정모 회장이 전두환한테 찍혀서 그룹 전체가 해체됐다는 것이 재계의 정설이라고 하네요. 이 당시 행정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룹 하나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전두환 정부는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유가족들을 위해 일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 대기업들을 불러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실상 거의 삥 뜯다시피 600억 원을 받아냈는데요. 대부분 기업 총수들은 정부의 후환이 두려워 선뜻 기부를 했고, 정주영 회장이 51억, 이건희 회장이 45억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 양정모 회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5억만 냈고, 그것도 현금으로 낸 게 아니라 어음의 형태로 내서 이때부터 국제그룹과 전두환 정권과의 악연이 시작됐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터지고 맙니다. 당시 부산 지역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부산 표심 때문에 전두환이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특별 유세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기업인인 양정모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양정모 회장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양정모 회장은 아들 제사 때문에 유세 하루 만에 부산에서 떠났는데, 결과적으로 부산 지역 선거는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압승합니다. 선거에서 털리고 양정모 회장이 유세 현장을 떴다는 사실까지 안 전두환은 야마가 돌대로 돌아 국제그룹을 조지기로 결심하는데요. 결국 총선 9일 만에 전두환은 제1은행에 국제그룹의 어음 모두를 부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얼마 안가 국제그룹 해체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죠. 양정모 회장은 제1은행 발표 30분 전에서야 그룹 해체 사실을 알았다고 하고요. 양 회장의 부인은 이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양 회장 부인은 녹내장 수술 때문에 미국에서 수술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요. 전두환이 출국 금지 명령을 때려놔서 수술도 못 받았다고 하네요. 나쁜 놈의 새끼. 국제그룹은 사업 부문별로 뿔뿔이 흩어져 팔렸는데요. 한일합섬이 신발 부문 프로스펙스를 인수하고, 동국제강은 연합철강, 극동건설은 국제상사의 건설부문과 증권사를 인수했습니다. 양정모 회장은 1987년 국제그룹 복권추진위원회를 세워 소송을 벌였고, 1993년 위헌 판결을 받고요. 1994년 국제상사를 되찾기 위해 한일합섬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송은 1996년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불명예는 씻었지만 회사를 되찾지는 못합니다. 양정모 회장은 1998년 부산 도시가스 사회이사를 지내며 부산에 거주하다가 2009년 별세했고, 국제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몰락한 재벌들 시리즈는 한때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우리나라 경제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역사 속의 기업을 알아보는 시리즈입니다. 성공한 기업들 못지않게 실패한 기업들을 통해서도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고무신 장사에서 시작해 프로스펙스 등 굵직한 브랜드를 출시하고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맞추어 발빠르게 성장해 국내 재계 7위 그룹을 일궈냈지만, 전두환한테 잘못 찍혀서 정말 안타깝게 한 방에 날아간 국제그룹을 알아보았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양정모 회장과 전두환의 악연이 없었다면 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